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칼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미정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지선 기술적 분석 있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지지선의 역할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 기술적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네, 오늘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건데 오늘 왜 그 지지선의 역할과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요즘에 그 지지선을 자꾸 깨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별로 하락을 안 하는데 개별주하고 테마주에서 지금 그 투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매가 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지선 있죠. 지지선이라는 걸 깹니다. 이 지지선을 깨면은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크게 동요를 해요. 네, 세상 끝난 것처럼 동요를 하시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이런 거를 판단하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잠깐만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어찌 이쪽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이게 휴가철이긴 휴가철인가 봐요. 네, 원래 7월 말 8월 초가 이제 휴가 피크인데 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휴가를 별로 안 가셨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휴가들 많이 가셨네요. 이쪽 유튜브 보니까 뭐 시장이 좀 침체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휴가에다가 뭐 지금 올림픽에다 겹쳐가지고 네, 유튜브 쪽은 보니까 그 뭐야 동시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좀 기다리시면 또 이제 좀 기다리면 또 들어오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수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요, 그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뭐 그대로 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넘어가고 바로 이제 종목들 그 지지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많이 보시죠, 그죠? 네,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 왜 보시겠어요? 뭐 보통 개인들은 이제 매수, 매도, 그죠? 네, 아니면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뭐 종목 발굴이죠. 네, 그럴 때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드릴게요. 기존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수원아님도 어서 오시고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자, 쉽게 얘기하면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를 왜 하냐면 원래는 이거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추세 있죠? 네. 그게 이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방향. 일자가 너무 작네요. 추세 분석.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우상향이냐, 횡보냐, 아니면 우하향이냐, 이걸 보려고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심리죠. 심리 상태. 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열. 네, 이런 거예요. 과열. 네. 이게 과열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과열인지 또는 반대로 패닉에 빠져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고 있는지, 그죠? 네.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 맞아요. 매수, 매도 하려고. 그렇죠? 네. 매수, 매도 하려고 차트를 분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뭐만 하시냐면 차트 보고서 이렇게 하시죠. 좋다고. 네. 차트 보면서 감격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차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개인분들은 이제 뭐만 주로 보시냐면 요거 위주로만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다 지우고. 네.
개인들은 차트를 보면서 주로 뭘만 하시냐? 매수가. 매수가 얼마예요? 그죠? 네, 매도가. 네. 얼마 팔면 될까요? 그러니까 매도가는 뭐예요? 목표가죠. 목표가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매수가를 약간 뒤집으면 뭐예요? 손절가죠. 네. 손절가가 어디냐? 뭐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차트를 보면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이 차트 분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성공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들도 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기술적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매수나 매도가 되게 할 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도 조금 해드리려고요. 잠깐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그 차트를 이제 그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 차트 관련돼서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이제 그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박스권입니다. 이걸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박스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네. 박스권. 이 박스권이 차트 분석 강의할 때 되게 좋은 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다르게 얘기하면 매수가, 여기는 목표가, 그죠? 네. 여기는 천장, 여기는 바닥, 그렇죠? 네. 여기를 깨고 떨어지면 저 밑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신고가 나는 거고, 그죠? 네. 눌림목이 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갖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뭐 상한가가 막 쏟아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안 하죠. 오늘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 짝대기 긋고 지지선의 역할과 활용법이라고 그러죠. 그 뭐예요? 여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왜 여기 있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 여기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할까요? 지금 종목들이 여기를 깨고 있거나 여기쯤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지금 뭐 저기 뭐 중요한 시합 하나요? 네.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 몰라요. 뭐 하나요 지금? 네. 아까 뭐 역도 뭐 금메달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지금?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네. 뭐 중요한 경기 하나요 지금? 네. 이 올림픽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하나요 지금? 네. 평상시에 뭐 지금 유튜브 쪽 보니까 3분의 1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3분의 1은 뭐예요? 4분의 1? 5분의 1? 지금 올림픽 뭐 중요한 경기 하나요? 네.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이 지지선을 이제 지금 깨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욕도요? 그렇죠. 네. 아까 뭐 우리 선수 하나 저기 뭐 결승전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지지죠. 지지. 여기를 깨는 것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네. 요즘에 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지선을 다 깨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비상경고죠. 좀 이따 얘기하고 캐리소프트 볼까요? 근데 오늘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이게 그 처음에 하한가 맞았을 때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겠어요? 벌써 한 달 전인데 기억하세요? 네.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피곤해질 거라고. 대본 알죠, 그죠? 네. 맞았죠, 그죠? 이런 건 정말 잘 맞춰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저도 여기 이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 또 저기 뭐야 몹쓸 종목들 들고 계셔갖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많이 얻어 맞아봤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잘해서 뭐 주식 신동이라서 전문가라는 게 아니라 많이 얻어 맞아봤거든요. 이런 데서 공략했다가 저도 이제 뭐 많이 혼나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캐리스포트 가끔씩 이제 중요할 때마다 얘기해드리죠. 힘내시라고, 그죠? 저희 방에도 요즘에 캐리스포트 갖고 들어온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얘기를 가끔씩 해드려요.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낮에 했던 얘기만큼 여기서 못 해드리겠지만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이 잘 안 나갈 거다 그랬잖아요.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지지와 뭐 저항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가격대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서 세력이 들어갔으면 이건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세력이 많이 들고 있었으면 이 매물대 주인이 세력이었으면 주가 이런 식으로 안 빠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다. 그러면 안 빠지겠죠. 근데 왜 빠지겠어요? 개인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거 문제는 뭐냐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너무 이 주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김범수 씨 노래 잘하죠, 그죠? 네. 김범수 씨의 이제 보고 싶다 노래를 틀어놓고 캐리소프트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개인들이 그 마음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보고 싶다.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 그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다 아실걸요? 그 노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막 절규하잖아요. 보고 싶어갖고 헤어지고 싶은데 미련을 못 끌어서 막 보고 싶어서 막 절규하는 노래가 그 보고 싶다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시라니까요. 딱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못 나오는 바람에 이제 끌려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들이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 힘드시냐면 전저점을 깼거든요. 전저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지금 깼어요. 깨면 자 지금부터 지지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이 지지선을 깨면 개인들의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멘탈이 붕괴되냐면 보세요. 지지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지선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지지선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평선도 어떤 사람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뭐 300일선, 400일선, 500일선 쭉 나옵니다. 다 틀려요. 좋아하는 게 241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있죠. 보조지표가 왜 쓰는 줄 아세요?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즉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보조지표거든요. 다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 지지선은 두 개 중에 거의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평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이평선. 보통 이제 5일선이나 21선을 많이 쓰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 요거를 개인들이 많이 써요. 개인들이 많이 쓰는 지지선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왜냐면 왜 이 두 가지 많이 쓰느냐? 공짜거든요. 공짜고 굉장히 그냥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평선은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일선하고 21선 얘기했었죠.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21선, 녹색이 5일선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깰 때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21선. 개인들이 이제 21선이 여기에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반등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21선이거든요. 주가 갔다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걸 기다리는데 거기를 깨버리면 이제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여자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거절한 거예요. 그 기분. 네. 거절당했을 때 그 기분.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렇죠? 네. 21선이 깨졌을 때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지지선이 보통 21선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저점이, 왜냐면 전저점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저점이 어디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잖아요. 여기나 뭐 여기겠죠. 그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되는 거예요.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깼잖아요. 지금. 살짝. 항상 그래요. 세게 깨지도 않아요. 살짝 깨요. 살짝 깼나 봐요. 이렇게 깨고 내려오니까 이제 캐리스포트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또 이겨내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이겨내는 거 쉬워요. 내가 되게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기법이나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워요. 모든 매매 기법의 기본인데 지지선이죠. 이게 지지선을 이탈하면, 즉 지지선이 깨지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대부분의 매매 기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손절하라고. 지지선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합니다. 왜 손절하라고 가르치느냐?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고 떨어지면 뭐 진짜 아주 오랫동안 주가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빨리 손절을 하라고 합니다. 더 큰 손실과 더 오랜 기간 동안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라고 해요. 이런 매매 기법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 1번 찍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거의 대부분의 매매 기법이 그래요. 여기 깨지면 팔으라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항선 이쪽이, 저항선 있으면 여기를 예를 들어 돌파했다고 칠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더 사라고. 더 사야 된다. 그럼 종목 다 망가지는데 옛날 기법이거든요.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지선을 이탈하면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손절하라고 하고 더 큰 손실이 난다, 이제 힘들어진다, 그런 이제 기법을 다 배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법이 최근 기법이냐? 아니죠. 옛날, 아주 옛날 기법이에요. 아주 옛날 기법이에요. 네. 너무 오래된 거 있잖아요. 고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매매 기법이 이제 거의 안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옛날 기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래 이건 끝났어, 손절해야 돼, 파는 거지. 여기서 샀는데 32,000원이 여기죠, 그죠? 32,000원에 샀는데 16,000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손절했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린다니. 이해되셨죠?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깨질까요? 이게 캐리소프트에서만 그런 거 같죠? 아니요. 저기 덕성에서 그랬잖아요. 덕성. 제가 덕성 그 신용 늘어나는 거 보면서 제가 막 펄펄 뛰잖아요. 저래갖고 반등 나오겠냐고 저거. 덕성이 여기 잘 보시면 전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단 말이에요. 직전 저점이 여기였었죠.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되겠죠? 여기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기를 깨졌잖아요. 이때 이거 깨졌을 때 덕성 들고 있는 분들이 막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이거 좀 봐달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언제 그랬냐면 전저점 깨졌을 때. 이게 뭐예요? 배로 따지면은 배 밑에 구멍 난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을 순간적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매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고점 대비 최소한 40%에서 50%까지 손실이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1억 갖고 있는 분이 1억을 몰빵했어요.
근데 4천만 원, 5천만 원 손실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맨정신으로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매도. 그러니까 과매도가 뭐냐면 깨지 말아야 될 마지막 지지선을 깨고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니까요. 덕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과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느냐. 첫 번째 4차 유행, 코로나 4차 유행, 델타 변이 뭐 그래가지고 거리두기 4단계 강화시켜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 지켜보는 국민들 다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대선주가 심하게 그죠? 크게 변동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하락한 게 없어요. 근데 종목들만 빠졌어요. 주린이들이 대형주 하던 주린이들이 대선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대형주를 좋아하느냐? 변동성이 적고 좀 그걸 편안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적은 게 대형주란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가장 큰 게 대선주예요. 가장 변동성이 적은 거 하던 사람들이 가장 변동성이 큰 쪽으로 온 거예요. 저 끝에서 이쪽 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최고급 세단을 타시다가 경운기를 타신 거예요. 경운기. 대선주는 경운기예요. 그 정도 뭐 그러니까 비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오프로드에 강하다는 거예요. 오프로드가 뭐예요? 비포장도. 일반 차로 갈 수 없는 그런 거 험지를 이제 그 자유롭게 다니는 게 경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타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비유가 적절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급 세단 타시다가 경운기 타신 거예요. 경운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비관론자들이 입을 열었죠.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경기 비관론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투매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투매하고 있는 거죠. 또 웃긴 것은 지수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개별주들에서 투매가 쭉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개인들이 겁먹는 거예요. 코로나 작년 3월달에 터지고 나서요.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데 개인들이 투매하는 경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응? 아시나요? 네. 처음이라니까요. 이라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참고하죠.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지선을만 깨고 있는데 종목들이 아무튼 이렇게 지지선을 계속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깨느냐? 과매도가 나오면 끝납니다. 이게 과매도. 최근에 과매도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수가 빠지는 게 없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빠지나요? 여기도 안 빠져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번지고 손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쟁을 하듯이. 최근에 주가를 보면 덕성도 큰 폭을 하락했다가 지금 큰 폭으로 올라오죠. 왜냐하면 과매도가 심했으니까 세게 올라옵니다. 웅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뭐냐면
공진 상한가 나오고 지금 반등 세게 나왔죠. 이것도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것도 잘 보시면은 전저점을 깰 때가 여기였어요. 좀 깨졌죠. 그때 제가 여기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있다가 반등 나오고 파시라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또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이쯤에서 그랬잖아요. 힘드실 텐데 그냥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 파시라고. 지금 손절할 단계 아직 지났다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매매 기법이랑 다르게 얘기하죠. 그 매매 기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전저점을 깼으니까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래요. 손절하라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다 됐으니까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반등 나오고도 파시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요. 대충 2,200원? 2,300원? 2,200원 잡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000원에 샀는데 2,200원에 팔았어요. 얼마인데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거의 반토막이라고. 반토막 날 거 여기 3,200원이나 3,200원짜리 팔았다고 치죠. 얼마예요? 손실이 마이너스 20에서 아니요 마이너스 한 10%까지도 줄어들었어요. 1억 넣어놨는데 5천만원 날릴 거 얼마예요? 3천만원에 4천만원을 회복시킨 거죠. 1천만원, 2천만원 밖에 손해 안 봤으니까. 그게 어디에요? 잃어버린 돈 3, 4천만원 찾았는데. 그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이것은 편하게 얘기잖아요. 딴 얘기도 안 하고 어지간하면 좀 이따 파시라고.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삼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면 알아요. 다 됐구나. 자, 이게 오늘 핵심인데 이거예요. 뭐냐면 기법을 조금 이제 좀 어설프게 배우면 모든 종목이 그 기법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기법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기법을 어설프게 배우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고 해도 어설프게 배우면 모든 종목이 다 그거에 맞춰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걸로 설명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설명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정관념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 저도 처음엔 여기 깨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초짜 때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자, 옛날 기법으로 따지면 이게 전저점이죠. 박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 기법이 그랬다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전저점 깨지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왜냐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끝났다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건 끝났다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이제 인생 끝난다. 뭐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런 뜻도 있겠지만 거꾸로 뭐예요? 품에 끝났다 이제. 이 정도면 다 했다 이제 반등 나올 거다. 그 얘기한 거예요. 정반대죠, 그죠? 네.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진, 네. 이렇게 과매도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게 돌려세워 버리죠, 그죠? 네. 하나하나씩 돌려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무슨 호재가 나왔어요? 대선주는 차트 분석을 되게 어려워요. 대선주가. 왜냐면 재료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거든요. 그게 차트에 반영이 되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상한가가 왜 나왔어요? 윤석열 씨가 저기 후원금 모금했는데 하루 만에 25억 원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많이 모이면 지지율이 실제로 높은 거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상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테마 전체가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재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력이 이제 타이밍을 잘 활용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어렵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2번 찍어보실래요? 네. 네, 이따가 여기 단기 매매 잘하는 것 좀 알려드릴까요? 단기 매매.
강의 잘하는 방법. 네. 응? 아무도 안 찍, 이번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네, 넘어갈까요? 잘못하신 분도 없으세요? 네. 비바람님, 오케이. 네. 네, 이따 저기 9시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네. 좀 기다리세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지선을 깼을 때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캐릭스부터는 알아서들 하시고. 네. 자, 근데 이제 이럴 거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회원들한테 저는 저희 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미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떨어질 때 반등 없이 떨어질 거다. 과매도가 나오죠? 과매도가 뭐예요? 지나치게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는 게 과매도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과매도가 또 뭐라고요? 마지막 지지선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한테 희망과 뭐 이렇게 뭐 기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절망과 혼란을 줘요. 손절하게끔.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진짜 무슨 그냥 반등 없이 그냥 쭉 떨어져요. 그냥 떨어진다. 반등 없어요. 그냥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별의별 희한한 차트가 다 나와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2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별의별 희한한 차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네. 웅진이 이런 차트 나올 거라 생각하셨어요? 못하셨죠. 저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10년 전에 윌비스랑 그런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럴 거라고. 그죠? 강의를 하나 더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대선주 중에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문자반 회원분들. 네. 대선주 중에 먼저 올라온 선발주자들이죠. 대장주 중에서 선발주자들이에요. 그럼 대장주 중에서 후발주자도 있어요. 선발대, 후발대. 여기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선발주 대장들은 이러고 있고요. 후발주 대장들은 뭐하고 있냐면 저 바닥에서 낮은 자세로 이제 밑에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대선주라니까요. 회원들한테 어떤 얘기까지 해놨냐면 이런 얘기를 해놨었어요. 반등 없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런 거죠. 종목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한국정보통신이랑 한국정보공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 그 안철수 씨 이제 테마주였어요. 여기에요. 2012년이니까 9년 전이죠. 대충 10년 전이라고 할게요. 보시면 뭐냐면 안철수 테마주가 아닌 척을 오만상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막 들었다가 놨다가 3,000원에서 3,600원까지 15%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선주의 변동성은 대충 15%거든요. 15%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보세요. 진짜 못됐죠, 그죠? 네. 가기 직전에 마이너스 13%짜리 운봉이거든요. 최대 마이너스 13%. 그때는 하한가가 몇 퍼센트라고요? 15%. 그때는 마이너스 한 10%짜리 운봉 맞으면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나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거지 됐다고. 요즘에 마이너스 10%짜리 운봉 맞으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막 그러죠,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 10%짜리 맞으면 거의 그냥 핵폭탄 하나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못됐죠, 그죠? 네. 제가 대선주는 왜 변동성이 15%씩 나온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별짓을 다 하거든요. 급등 전에 마이너스 13.9% 거의 하한가 갔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러고 있다가 잘 보세요. 이 당시 이게 보유 종목이었어요. 탁탁 맞죠? 상한가 3개. 뭐 멋지죠? 3,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6,500원, 즉 100%짜리 상승입니다. 다양한 거래 터졌죠? 좋아요. 네. 근데 끝났느냐? 그때는 대선주가 아시죠? 파동이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나오면 그 뒤에 이런 게 2개 더 나왔어요. 대선 끝날 때까지. 대장주라면. 네, 잘 여기서부터예요. 네. 이만큼 올렸죠, 그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충청도 사투리 옛날에 그 저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시죠? 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충청도 분들이 착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착하신 분들. 난 보세요. 돌 굴러가요. 그죠?
떼구르르 떨어지죠. 양봉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떼굴떼굴.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상한가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죠? 네, 이렇게 썼어요.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게 첫 번째 파동이었어요. 그리고 올립니다. 상한가 나오고 하한가 때리고 상한가 나오면 이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보던 패턴이 많이 나올 거라고. 신현열이 드렸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자, 최근에 뭐가 나왔죠? 제가 자꾸 신일전자를 보여드리죠. 눈치챘다. 네, 1번 찍어보세요. 왜 자꾸 신일전자를 얘기했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같지 않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차트 똑같잖아요. 여기.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거 윗골이 달린 것도 똑같다니까요. 한국정보공학이랑 이해 안 되세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웃잖아요. 아이고 적당히 좀 하지 이러면서. 상한가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인데 갭을 띄웠으니까 그죠? 네. 그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까 어딨어요? 한국정보공학 다 얘기해놨다니까 회원들한테 이럴 거라고.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상한가 그 밑에까지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올리잖아요. 올리다가 쉬는 거예요. 쉬다가 또 가죠. 그래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게 파동이 몇 개 나왔냐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급등했죠. 마지막에 셋,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의 파동기를 딱 보면 어때요? 똑같지. 참고로 이건 10년 전에 상한가 15%일 때니까 지금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네. 근데 맥락은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겉모양은 좀 바뀌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은 똑같은데 겉에 껍데기만 좀 디자인 바꿔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엔진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바뀌잖아요. 옵션하고 그죠? 똑같다니까요. 이거 이제 이거보다 더 못된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프리엠스예요. 프리엠스가 지금 이재명 테마주지만 그 당시에는 나초수 테마주였어요. 똑같은 시기에 같이 갔던 건데 이건 더 했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들었다가 없앴다가 들었다가 없앴다가 들었다가 없앴다가 아닌가? 내가 왜 들고 있지? 이런 자기감이 들 때쯤에 상한가가 나와요. 그래서 다 털려요. 또 들었다가 놓을 줄 알고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한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올려요. 더 하는가 싶었더니 이게 나와요.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8% 끝났나? 상한가 나와요. 가는 건가? 하한가 나와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는 건가? 하한가 때립니다. 아니야, 또 상한가 나올 거야. 웬걸요? 네. 조나한가 때리죠? 마이너스 10%짜리. 별짓을 다 하면 20여선 깨트리고 개인들 난리 났었어요. 20여선 깼을 때 끝났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상한가 나오죠? 가는 거 같은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뭐 하한가 때리고 막 정신없습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그죠? 네. 금요일 하한가 맞으면 주말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그죠? 네. 하한가 때렸어요. 끝난 거 같죠? 무슨 테마주가 이래요, 그죠? 네. 그때 안초수 테마주였는데. 근데 써니전자가 이제 막 떠오를 때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문자 보내는 분들? 네. 각오하셔야 돼요. 대선주로 저희 방에서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근데 각오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흔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다 이런 걸 다 해봤었기 때문에 자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거 하려고 뭐냐면 이게 시세군출한 게 아니라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난리를 쳤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갔어요. 크게 흔들었다고. 정신없죠, 그죠? 네.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래요. 지지선을 깬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5일선, 21선, 전저점 다 깬 다음에 박살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 감아주고 올린 거예요. 대선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애니농묘 저런 거는 저런 건 너무 저기 뭐예요? 모범생 스타일로 간 거예요, 저거는. 응? 막판에 제가 말씀드리죠. 대선이 얼마 안 남으면 굉장히 거칠어진다. 이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수익 절대로 그냥 안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KCS. 문자 번역들 또 들어보세요. 라이브 회원들은 이 종목 그만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대선 정책주였는데 급등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상한가 2개 나오고요. 옆 밑에까지 빼버렸어요. 이게 신일전자하고 뭐가 달라요? 신일전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죠. 그렇죠? 상한가 2개, 그때 15%짜리 2개 나오고 여기가 1,500원이었는데 여기는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확 끌고 내려온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있었냐고요? 아니요. 뭐 증시가 폭락했냐고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갑자기 상한가 나오더니 갑자기 막 음봉 때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잘 보세요. 반등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죠. 매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잠깐 해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때 경제민주화 테마주였어요. 김정일 씨 관련. 이러갔어요. 중간에 21선 깨트리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게 우두머리였어요. 경제민주화. 지금은 공정경제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정원의 실수하고 그 요번에 SJ가 급등했죠. 저 윤석열 시스템아주로. 그때 그 종목들이 KCS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 그때 우두머리는 이거였어요. 우두머리는 이런 식으로 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책 테마주나 대선주를 매수했는데 와, 진짜 이거 못되게 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가 대장주자 본 거 아니야? 네. 아셨죠? 네. 대장주자 보신 거예요. 네? 대장주자 보셨다고. 대장주. 바닥에서 이러고 있으면 거의 대장주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있는 거라고요. 변동성이 없으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시세가 죽은 거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조금 차트가 달라요. 이것도 예전에 저기 안철수 씨 테마주였는데 이거는 뭐 확대해서 볼까요? 상한가 2개 나왔다가 없애버리죠. 또 급락하죠. 이게 뭐냐면 지지선을 다 깨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상한가 나왔다가 없애버리고 뭐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이거 매매했었는데 와 되게 힘들더라고요. 개인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상한가 나왔다가 생각해보세요. 20-30% 수익 났는데 없어지는 거, 손실 났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심하게 줬었어요. 그리고 뽑죠. 그러면 성격이 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또 그러는 21선 깨트리면서 모든 지지선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살려달라고 난리 났었어요. 상한가 나오죠? 치우가요. 상한가 3개. 이전엔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죠? 네. 나중에 맞으면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한 번 더. 끝.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상한가 2-3개는 뭐 기본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애니농률, 우웅진 전화번호는요, 여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대선주는 이게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걸 다 해본 사람이랑 하셔야 돼요. 종목만 받으면 알아서 팔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저희 회원들 중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종목만 좀 이렇게 종목이 좋으면 뭐 알아서 팔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종목만 딱 받아갖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문자반에. 종목만 딱 이제 한두 달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팔겠다 이거죠. 회비 아끼고, 그죠? 문자반 회비 뭐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아끼시겠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대놓고
그분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려야죠. 생각은 그게 잘 되실 거 같지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왜요? 종목이 올라올 때 하나하나 순서대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올라올 때 한꺼번에 올라오고 하루에 두세 개, 뭐 세네 개씩 올라올 때도 많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막 흔들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되실 겁니다. 한 달 회비 아끼시려다가 그걸 못 팔아갖고 끌려내려오면 또는 팔았는데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실라고. 400만원, 4천만원 이상 날리실걸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아이 괜찮다고. 응?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종목을 믿는다. 믿으면 안 나가셔야죠. 그죠? 네. 들고 나갔다가 바로 좀 이따 들어오세요. 네. 미안하다고. 네. 내 생각이 짧았다고. 네. 예전에 저기 어떤 분은 지금 저희 이제 장기위원 되셨는데 아침 8시 반에 재연장을 안 하신 거예요. 네. 3개월 결제하셨나? 3개월 결제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 네. 여기보다 더 수익이 잘 나는 데를 발견했다. 그러더니 거기 좀 갔다 오겠대요. 그걸 가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실 건데 그랬어요. 아 괜찮대요. 네. 에피소드예요. 네.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잘 계세요. 지금 나온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8시 반에 작별 인사하고 이따 9시 반에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미안하다고. 30분 만에. 네. 그러니까 헤어진 건 1시간인데 장 시작한 지 이제 30분 만에 이제 바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랬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이따 단기 매매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게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죠? 들었다 놨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대응이 안 되니까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방 종목을 딴 방 가져가서 물어보면 잘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방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언급도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들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걸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아무튼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거칠게 올라갈 거예요. 문자번 회원들도 딴 거 없어요. 문자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문자대로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지선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원래 지지선이라는 게 주가가 하락하면 거기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도 나오고 바닥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일부러 깬다 이거예요. 깨서 개인들의 심리를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40% 50%씩 손실이 나고 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와요. 끝까지 이해되셨죠?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이거 마무리 좀 져드리고 단기 매매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그 캐리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저기 덕성 있잖아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전저점. 네. 여기다가 썼죠, 그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전저점인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차라리 손절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면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든가 그래야지만 바닥이 잡히고 올라오거든요. 개인들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끝났구나. 끝났어. 이건 이제 가망성이 없어. 잘라내야지. 그러면서 손절을 하거나 반등 나올 때 팔 준비를 하면 바닥에 나오고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급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끌려 내려가겠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신용 물량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자, 신용이 갑자기 신용이 갑자기 이 정도에서 갑자기 싹 늘어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데요? 전저점. 여기서 신용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들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개인들이 주식을 산 거예요. 왜 샀냐? 왜 샀냐면 반등을 노리고 반등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서 지지 나와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여기가 2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3만 원 2천 원 막 그러자니까 대충 빚 맞아도 50% 수익이잖아. 이러면서 좋았어.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용이약 써가지고 오케이 50% 오케이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낙폭에 따른 반등 노리려고 이제 이거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더 끌려 내려간 거예요. 신용이 계속 늘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 그래요. 아까 캐리소프트 있죠? 캐리소프트도 여기 보시면 이제 신용은 이제 뭐 지금 못 쓰게 하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매수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물타기 하기 뻔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샀고 더 사더라고요. 사람들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아니 왜 사셨어요? 그러면 개인 한 얘기 똑같아요. 아니 반등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아서요. 반등 한번 세게 나올까봐. 왜 그런 생각하셨을까요? 하락이 심하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센 거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20에서 30%짜리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 원래는 그게 맞지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면 항상 다른 길로 간다고. 그거 미리 간파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지 마시라고.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피곤해질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팔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타를 누르고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팔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갔다 와야죠. 저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더 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요즘에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요. 낙폭과대 종목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인데 많이 떨어진 종목들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단타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낙폭과대 얘기할 때 좀 해드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개인들이 여기서 자꾸 낙폭과대 많이 노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프레스님 그 말도 맞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 못 사겠고, 그죠? 네. 좀 한 대 맞은 거, 한 번 맞았으니까 이런 거 또 안 나오겠지. 추가 급락 안 나올 거야. 반등 세게 나올 거야. 반등만 먹고 나가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매법의 기본은 뭐냐면 저기에서 많이 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코인은 가상화폐는 그거잖아요. 뭐 펀더멘탈도 없고 뭐 테마주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차트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트 지지선하고 저항선 그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 저도 주식 전문가라고 있지만 주식 전문가 고르실 때 코인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코인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세요. 코인을 하면 그냥 차트만 갖고 해요. 지지와 저항, 반등 이런. 요즘에 이제 코인 하던 사람들이 또 요즘에 코인이 안 되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거든요. 뭐 하겠어요? 거기서 하던 거 그대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낙폭과대주들이 되게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신용이 많이 나올 때 반등이 나왔죠. 원래 그래요. 네. 대신에 반등 세게 나오니까 신용이 순간적으로 다 털리죠. 그냥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거죠.
원래 바닥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넌센스 퀴즈. 요거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저기 단기 매매하는 걸로. 바닥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개인, 2번 외국인, 3번 기관.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바닥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1번 개인, 2번 외국인, 3번 기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일번 개인, 2번 외국인, 3번 기관이라고 그랬죠? 네. 찍어보세요. 네. 누굴까요? 그죠? 다 지금 다르죠, 그죠? 네. 예, 개인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 빛과 같은 속도로 그걸 털려요. 빛과 같은 속도로 털린다니까요. 신용이 완전히 이제 줄어드는 다음에 이제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이 이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예요? 신용 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다 털려요. 늘 얘기하잖아요. 신용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겁이 많다고. 반등 나오면 바로 털려요. 독성 보여드릴까요? 누가 독성 업부 좀 얘기하시는데 보여드리죠. 답변 안 드릴까 하다가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신용 쓴 사람들이 이제 일조를 했죠, 그죠? 떨어지는데 신용이 많이 늘어났죠. 네, 보세요. 양봉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딱 두 개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잖아요. 확 줄어버리죠. 잘 보이세요? 그동안 열심히 신용을 써서 매집을 해놨는데 딱 양봉 두 개 나오니까 휙 도망가 버리잖아요. 쫄아가지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넘어가죠 이제. 이해되세요? 네. 바로 도망가잖아요 그냥. 뭐하러 신용 쓰냐고요. 네? 이게 무슨 승부사예요? 응? 바로 도망가잖아요 그냥. 수익이 다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지금. 수익 얼마나 났겠어요? 네? 거의 본전이지 뭐. 신용을 여기서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용 거의 여기서 썼어요 여기서. 여기 왔을 때 본전 오니까 본전이다 그러면서 던진 거예요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 갖고 하지 뭐하러 신용 씁니까? 부끄럽게 그죠? 네. 네, 신용 쓰지 마세요. 네. 신용 쓰면은 힘들어져요. 네. 인생이 피곤해져요. 네.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근데 이제 빛과 같은 속도로 털려요. 예를 들어서 저기 코스피 지수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2008년도에 저기 리먼 브라더스 터져가지고 왜 금융위기 갔을 때 있죠? 잘 보세요. (2008년도) 있잖아요. 이게 폭락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때 주식이 검은색이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인이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쵸?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이제 급반등 나오고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털려버리잖아요. 빛과 같은 속도. 그죠? 네. 초반에 거의 초반에 다 털려요. 똑같아요 지금. 참고하시면. 네. 자, 정리해드리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종목들이 심하게 흔들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한국정보공학이랑 프레임스랑 보여드렸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대선 대통령 선거 7개월 앞두고 잘했었어요. 7개월. 아까 KCS는 대통령 선거 5개월 앞두고 잘했어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7개월 남았죠, 대충.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더 흔드는 거예요. 더. 네. 눈치를 빨리 채셔야죠. 그때는 지금 똑같다니까요. 네. 요즘에 그리고 이제 희한한 차트 많이 나오거든요. MPK 보셨어요? 추천주 아니고 네. 언급드린 적도 없지만 네. 차트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평선 이제 이런 거 껴서 봐야 돼요. 이렇게 21선을 박살을 내면서 혼자 다이빙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차트가 너무 이뻐서 보여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잠 오겠어요, 그죠? 제 눈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쁘다. 이거는 비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정원 엔시스. 저번에 이거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야, 이거 진짜 뭐 거의 보기 힘든 차트인데 음봉 때리고 양봉 나오고 음봉 3개 나오죠. 그냥 희한하게 다 나오죠, 이제 슬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셨을걸요? 이거 하한가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제 눈엔 좋아 보이고요. 아무튼 종목을 잘못 사시면은 큰일 나요. 수원중공업이 정세균 씨 테마주죠. 정세균 씨 테마주 수원중공업이 이게 대장주였는데 이거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야, 4월달에 고점 찍고 이제야 반등 나오네. 거래가 없다가 이제 거래가 쪼고 나오면서 반등 나오는 거 보이세요? 무려 4개월 만에 8,1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3,800원, 4,000원 깨지고 나서 이제야 나오네요. 50% 이상 손해나고. 뭐예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종목 잘못 고르시면은 골병 들어요.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로 잘 포트를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전저점, 즉 여기 지지선을 이제 깨면서 개인들 심리를 거의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들의 심리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괴멸 상태예요.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괴멸. 심리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지금 주식 안 사시는 분들 나중에 진짜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이 8월 3일이죠. 날짜 적어놓고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주식 안 사시는 분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게 돼요. 왜냐면 나중에 주식을 되게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지선을 이렇게 깬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꼭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락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비 온 뒤에 해가 다시 뜨듯이 똑같아요. 하락 뒤엔 상승 나오고요. 급락 뒤엔 급반등 나옵니다. 투매가 뭐예요? 단기 급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단기 급등 나와요. 급락 뒤에는 급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명심하시고, 반등 나올 때 세력이 이제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그냥 많이 잘라버리시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지지선 이제 그 역할이랑 활용 방법을 얘기해 드렸고요. 9시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그리고 시간에 지금 저기 그 일자리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보셨나요? 네. 시간에 이거 보신 분들 1번 찍어 보시고 못 보신 분들 4번 찍어 보세요. 시간에 보면은 SK 유코스펙 이것도 상한가 들어왔네요.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스펙주도 좀 있고, 그죠? IB 기명이 상한가 나왔죠. 그죠? IB 기명은 차트가 괜찮긴 한데, 그죠? 차트가 괜찮아요. 너무 예쁜 게 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가임디 6%, 아시아경제 5%씩 올라왔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일자리 관련주죠. 그러면 선생님 내 일자리 관련주 가는 건가요?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IB 기명이 왜 상한가 갔냐?
일자리 관련주 상한가 갔으니까 누가 얘기했겠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차기 대권 후보가 얘기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을까요? 네.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나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유력 대권 후보들이 얘기를 했으면은 내일 막 상한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상한가 30%짜리.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대통령이 그 임기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관련돼서 정책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내일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내일 아침 시간에 띄우겠죠.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정권 말기 임기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테마주라고 뭐 말을 듣겠어요. 시간에서 올려놨긴 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 말고 이제 유력 대권 후보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죠. 메가임대하고 아이비 김영이 원래 처음에 상한가 나면서 급등한 이유는 윤석열 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테마주들의 원래 주인은 윤석열 씨예요. 주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윤석열 씨예요. 교육 관련주 쪽 일자리 관련주들은요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일자리 정책주라니까요. 이재명 씨 일자리 정책주하고요 윤석열 씨 같은 보수 쪽 이제 일자리 관련주가 달라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거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상한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안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한 7대3? 항상 100%는 없어요. 7대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하는 걸 좀 얘기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려고 했냐면 단기 매매 관심 있으신가요? 당연히 관심들이 있으시겠죠, 그죠?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니까 단기 매매하는 기법을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짧게 한 1, 20분 좀 얘기해드리고 마치려고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잠깐 얘기해드릴 테니까 듣고 나가세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요령을 모르시더라고요. 단기 매매하는 요령을 모르세요. 단기 매매 잘하는 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뭐 서울대 가는 뭐 그런 이제 뭐 공부 비법 이런 것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 참 많잖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되죠, 그죠? 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단기 매매할 때 개인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단기 매매 잘하는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편견을 좀 깨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요. 수익을 너무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단기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달라요. 단타 수익 누구 3%, 5%, 10%, 20%막 50%짜리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통상 단기 수익은 5에서 한 20% 정도까지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단기예요. 당연히 보유 기간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그죠?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정도 잡으면 돼요. 이게 단기거든요. 그렇죠? 뭐 떠 있는 거 사건 바닥에 있는 거 사건 이 정도. 이걸 단기 수익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를 잘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방에 막 상한가 막 30%짜리 먹고 막 이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30%짜리 단타 치러 들어가는데 30%짜리 수익 나면 기분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단기 매매를 잘하는 방법은요 되게 쉽습니다.
처음에 5%짜리,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짜리 수익을 많이 내보면 돼요. 짧은 거를. 아니면 10%짜리 있죠? 이런 거를 많이 내보면 돼요. 언제까지요? 지겨울 때까지. 5%짜리 수익을 계속 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요. 그래서 아주 10%짜리 수익을 되게 편안하게 내요. 갖고 놀아요, 그땐. 5%짜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매일 5%씩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내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5%짜리면 계속 내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사는데 5%씩 났잖아요. 그럼 안 팔아요. 30%짜리 수익 내보려고. 수익이 20% 나는데 안 팔아요. 상한가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려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좀 더 갈까 싶어 안 팔아다 끌려 내려오고. 본전왔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아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 끌려 내려갔구나.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본전에서 안 자르고 또 뭐예요? 또 들고 가잖아요. 그게 무슨 단계예요? 중장기지. 그쵸? 그게 무슨 단계예요? 중장기지. 네? 그래서 보유 종목이 처음에 한두 개였다가 20개, 30개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중장기예요? 아, 그게 무슨 단계예요? 중장기 투자지 그게. 중장기 분산 투자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단기는 한 종목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계좌가 회전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윙이 뭔데요? 스윙은 저희 반 기준으로 얘기하면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100%짜리 수익도 나오고 200%짜리, 300%짜리 수익도 나와요. 네? 범야권용도 일주일 만에 120%씩 나왔잖아요. 실전자도 뭐 3, 4일 만에 50%짜리, 45%짜리 수익 나왔고. 이런 수익이 나와서 또 딴 데 가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죠. 단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로 따지면은요, 스윙이라는 물레방아는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 물레방아는 요만한 거예요. 지름이 틀리죠? 그죠? 그 뭐예요? 더 빨리 회전을 시켜야죠. 고속 회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좋아요. 제가 저희 방이 그래서 단톡방하고 라이브하고 이제 라이브는 스윙, 라이브랑 문자는 스윙이고 단톡방은 단기거든요. 왜 구분해놨냐면 이걸 구분해놨을 때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은 서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밀어주면서, 그죠? 서로 보완해주면서 혼자 들어갈 때보다 더 잘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스윙이고 여기는 단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은 돈을 갖고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5%나 10%씩 날 때 좀 팔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또 한번 해보시겠다고 또 상한가에 더 걸어놔요. 아니 상한가에 왜 몇 호를 걸어놔요? 상한가 할 거면 팔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그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상한가에 몇 호를 걸어놔요. 아니 상한가 할 거면 뭐를 팔아요? 들고 가지. 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 팔아요? 들고 가지. 그럴 바에는 그냥 그날 그냥 최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단기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실력을 쌓으려면 그리고 이 계좌를 계속해서 고속 회전을 시키려면 처음에 5% 정도짜리 있죠? 3%짜리는 뭐 수익까지 나가니까 한 5%? 10% 수익 났을 때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이왕이면은 절반 매도하면서 5% 수익 났다 절반 매도하고 좀 더 올라가면 다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돈 1000만원 갖고도 계좌가 계속 돌겠네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목만 좀 받쳐주면은 거의 이거는 뭐 고속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 거예요. 종목이 받쳐주려면 이제 전문가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무튼 전문가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실력을 키우려면 내 계좌를 계속해서 회전을 시키려면 5%짜리 이런 거를 처음에 매매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맨날 뭐예요?
그 5%짜리 이런 거를 계속 매매하면 실력이 늘어요. 제가 이제 피카소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피카소가 그 뭐 천재가 아닙니까? 그 피카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13살인가? 우리나라 따지면 중1인가 중1 정도 되는 거죠. 그때 그 피카소 그 아버님이 저기 미술 선생님이었대요. 모명아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1년 동안 비둘기 다리만 그리겠답니다. 비둘기 다리만. 그 천재한테. 그 천재인 걸 알아보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비둘기 다리만 그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라는 분이 진짜로 1년 동안 비둘기 다리만 그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이제 얻었냐면 똑같은 사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한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5%짜리 당기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5%, 10%, 20%, 30%, 50%짜리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금방 들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20%, 30%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30%도 수익 또 안 팔아요. 더 간다고.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뭐만 늘어요? 네, 스트레스. 그래서 머리에 흰머리만 늘어나죠. 맞죠? 흰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를 잘하고 싶으시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3개월이건 짧은 매매를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솔직히 5%짜리가 지겨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자꾸 올리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종목에 받쳐줘야 돼요. 네. 근데 종목이 아무튼 아무리 받쳐줘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종목이 아무리 받쳐줘도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초보가 막 그냥 30% 50%짜리 이거는 솔직히 스윙에서 나는 수익인데 이런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이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걸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급전이 좀 필요하시니까 단타를 좀 치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짧게. 그렇게 마음 내려놓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실력이 늘고요. 또 거기서 또 한 달, 두 달 또 지나면 또 실력이 들어요. 한 6개월 지나보세요. 30% 수익이라도 안 파실걸요? 뭘 이런 거 갖고 팔어? 이러면서. 분명히 단타 치다 보니까 분명히 단타 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단기가 아니고 스윙이나 중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니까 이제 마스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단기는 단기대로 잘하고요, 스윙이나 중기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타를 치다가 자기가 이제 파는 게 있잖아요, 그죠? 판 거를 나중에 또 돌아보겠죠. 어이씨, 내가 저기서 안 팔았으면 이만큼 갔겠네. 그때 분명히 올라가다가, 그죠? 네.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어요, 여기서. 잘 팔아서 한 15% 수익을 챙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상한가 나면서 간 거예요. 이제 혼자서 복귀하는 거죠. 아, 이게 눌림목이었는데 내가 팔았구나.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또 나오면은 15%에서 절반을 날리고 절반을 가져가 볼까? 가져갈 때 수익 내는 거 50%만 100% 수익도 내고.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좌 딱 두 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단타 치고 하나는 수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네, 7번 찍어주세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서서히 변하는 거야. 서서히. 응?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이게 수익을 못 챙기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단기 매매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계좌에 있는 그 단기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지속적으로. 처음에 한 100만원, 200만원 갖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막 한 종목 1억씩 넣지 말고 100만원, 200만원 너무 적나요? 그러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약간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수익들이 완만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날 겁니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또다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스윙이나 중류 가는 종목은요, 자꾸 쳐다보면은 털려요.
계좌를 딱 두 개로 나눠서 단기는 단기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막 투매하다 막 올라가요.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너지 효과. 네네. 예, 여기 뭐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본인들이 욕심내고 있는 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짚어드린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딱 아마 핵심을 짚어드렸을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1, 2년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목만 받쳐주면 진짜 한두 달이면 다 금방 마스터해요. 저희 단톡방 회원들이 왜 매매를 잘 하시겠어요? 초보자들이 들어와도 매매 잘 하세요. 단톡방에. 왜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단기 매매 잘하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뭐 할머니나 할아버님들이 들어오셔도 잘하세요. 주식 왕초보 할아버님, 할머니들이 들어오셔도 뭐 잘하신다니까. 요즘에는 한 100%씩 넣어도 안 파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와 이러면서 이제 아 이 어르신 100%씩 나셨다고 막 제가 좋아가지고 막 6개월 만에 한 100%씩 되시더라고요. 잘하세요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이 왜 못 따라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편안하게 하세요. 네, 지금은 단기면 단기, 뭐 수익이면 수익, 중기면 중기 다 좋아요. 제가 오늘 그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한 종목이 있어요. 언제 거냐면 지난달 말쯤에 추천한 게 있어요. 어제구나. 여기다 종목 치시면 큰일 나요. 여기 회원들. 네. 문자 받는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어제 추천했던 게 있는데 그랬어요. 저런 거는 단타를 치든 스윙을 가든 뭐 들고 가든 상관없다. 업종도 좋으니까. 저런 건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리딩대로 하셔라. 왜냐면 리딩대로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종목이 받쳐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단기 매매도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짧게 얘기한다 그랬었죠. 네. 요거예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내일은 또 준이 특강을 또 할 예정이니까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는 또 좋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요즘 직장인분들도 좀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힘들 내시고 네. 그래서 단기면 단기, 수익이면 수익, 중기면 중기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열심히 매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집을 잘 해놓으시면 언제 편할까요? 네, 연말에 편합니다. 지금 한참 덥죠? 다음 달이면은 가을이에요. 9월이잖아요. 10월이면 추워요. 11월 달이면 눈 오고요. 12월 달 되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여기 무소TV 쪽에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거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왜냐면은 한 4명만 더 눌러주시면 구독자 3,000명 되는데 4명이 모자라요. 좋아요 저기 구독이랑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